2023년 새해 새벽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2년 지났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올해, 그러면 2022년이 아니라 2023년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사랑과 평안이 1년 내내 이어졌으면 합니다.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도 가득하고 사랑도 가득한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 중장년층 많이 계시죠? 건강합시다. 저부터 시작해서 저 또한 10월, 이번 12월에 지난 2022년이 됐네요. 이렇게 아팠었지만 2023년부터는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하게 힘차게 2023년을 열어갈 것입니다. 2022년 세계가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10여 년 만에 최악의 증시를 경험했습니다. 올해는 글로벌 증시의 향방 어떻게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들, 이 영상들을 보면 세계 경제, 금융 이런 관련 뉴스들을 자주 접해야 이것 관련 지식들이 쌓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나에게 이로운, 정말 나의 지식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러한 영상들이에요. 그 영상들은 꼭 제 영상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 상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죠. 지금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내가 마음 먹고 지식을 습득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널려있는 인터넷 세상입니다. 낙관론자들은 내년에 중국이 코로나 봉쇄가 아닌 완전한 재개방을 막고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상도 진정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여러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이 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핑크빛 전망이든 잿빛 전망이든 간에 지난해 증시를 이끌어내린 2022년도 그 요소들은 여전히 올해에도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2월 29일 벌써 작년이 됐네요. 이틀 전에 블룸버그 통신이 인플레 고착화, 중국의 코로나 위기 지속,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 신흥시장의 침체, 코로나 재유행을 올해 다시 올 수 있는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과 에너지 비용 상승과 같은 공급 측면의 이 압력이 소비자 가격 상승을 계속 부채질하는 현실적인 위험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주식과 채권이 더 떨어지고 미국 달러 강세와 신흥시장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설명이에요. 시장은 중국 경제가 완전한 재개방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제 활동이 완전히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서 10월에 침체장에서 약 35%까지 급등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감염이 급증을 해서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가 되고 경제 활동이 붕괴될 위험까지 아직 여전합니다. JP모건의 글로벌 시장 전략가예요. 마셀라 차우. 이 사람은 중국의 감염 곡선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중국의 춘제 내년 1월 하순쯤 이 이후 한두 달 만에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차우 전략가는 중국이 재개방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를 하지만 코로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제 활동이 둔화가 되면 상품 시장, 특히 산업용 금속과 철광석 이런 수요를 약화시켜서 호주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큰 위험이 되게 됩니다.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이 전쟁 역시 우려되는 점이에요. 전쟁이 악화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직접 개입에 나서고 제재가 강화된다면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부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역 상대국인 인도와 중국에 대한 2차 제재가 이루어지면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식량,
에너지 및 이 비료, 특정 금속, 화학 물질과 같은 다른 품목들의 공급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무엇인가 하면 러시아가 바로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전술 핵무기까지 사용하게 되면 우크라이나는 곡물 경작을 망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곡창지대예요. 모든 농산물이 세계로 수출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아울러 많은 투자자들은 2023년에 올해 미국 달러의 강세가 완화되고 에너지 비용이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격화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치솟는 등 인플레이션을 억제하지 못하면 신흥국 통화 시장 침체는 피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올해 신흥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국 달러 표시 부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 달러 강세는 신흥시장 국가들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입니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로 조달된 부채의 이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또 코로나의 재유행도 가능한 리스크 중에 하나예요. 더 전파력이 강하거나 치명적인 변이가 만들어져서 유행하게 되면 다시 한번 공급망이 교란되고 인플레이션과 경제활동 둔화로 또 이어질 수도 있어요. JP모건의 이 차후 전략가는 이 타격은 대규모 경제국이거나 무역에 더 의존하는 국가들이 가장 많이 느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올해 2023년 전망 기사들이 요즘 연말 연시라서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기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도 다들 보셨겠지만 2023년 올해 전망 이야기 중에 공통적인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코로나, 전 세계 재유행 조짐, 그리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이런 에너지 대란,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미국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일자리 수치, 이런 것들이 겹치면 또 작년처럼 한동안 또 지속이 되겠죠. 주가 하락이. 하지만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코로나나 전쟁같이 돌발적인 리스크가 아니라 시장에 충격을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소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게 되면 방향을 바꿔 금리 인상 속도를 완전히 늦추거나 금리 인상을 종료하게 되는 것, 이런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다시 상승장으로 빠르게 전환될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유행이 물론 또 올 수도 있습니다만 전염병을 이미 전 세계가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백신이나 의료시설 같은 체계들이 처음 전염병이 돌 때보다 더 많이 발전이 됐겠죠. 돌발적인 리스크이기는 하지만 이미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오히려 에너지 대란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는 유럽에 비하면 미국 증시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영향이야 있죠. 하지만 주가의 등락과는 조금은 결이 다른 요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중요한 리스크들을 주식시장이 잘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오히려 이런 리스크들이 시장에 잘 반영되지 않을까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세계적인 이런 투자 전략가들, 전문가들 월급 말씀드렸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달에 월급이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 몇십억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달에 월급이 몇 억, 몇십억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전문가들도 단 한 달 후, 6개월 후, 1년 후 주가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같은 개미들, 개인 투자자들은 주가에 관계없이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까지 결론이 난 것은 정액 적립식 매달 꾸준히 매수하는 방법, 미국의 로널드 리드 우리 기억하고 있죠? 백화점의 청소부 아니었습니까? 100억을 모았어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 사람이 100억을 모으는 과정에 수십 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풍파를 거쳤겠습니까? 그런 풍파를 다 거쳐내야만 투자로서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